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 내에서 바이오 쪽 사업을 하는 핵심 주력회사입니다. 이게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가 있듯이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삼성전자도 반도체 칩, DRAM 칩을 얼마나 잘 만들고 또 가성비 있게 만드느냐,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느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상을 결정해 준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시밀러 내에서 얼마나 복제약, 이 제네릭을 많이 복제해서 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게 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그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이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얻은 경험을 고스란히 바이오 쪽에 쏟아부어서 만든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4공장이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여기서 나온 매출액이 실제로 분기 기준으로 거의 1조 원을 넘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번 1분기는 그러지 못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말 그대로 그 연간 기준으로 4조 원의 매출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이제 CDMO라고 해서 위탁 생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 오리지널이 특허가 만료돼서 이거를 제네릭으로 또 이거를 복제약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이거를 보다 가격 경쟁력 있고 또 성능,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약효가 그 오리지널과 유효하게 나오는 그런 그 복제약을 얼마나 잘 만드냐인데, 이 능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후발주자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거래를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점점 늘고 있죠. 이들 다국적 제약사들은 생산 제조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신약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부담을 덜어내게 되고, 왜냐면 이 생산 시설에 대한 그 구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공장을 완공을 했고, 그렇게 조 단위의 돈이 먼저 들어가 줘야만 이런 바이오 시밀러 갖고 대량으로 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사와 이러한 신약을 그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약으로 만드는 그 약을 제조하는 쪽하고는 아예 분업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죠. 그 추세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름대로 위상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제5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내년 한 1분기 정도 내에서 가동이 시작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공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 그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 발주를 주겠다고 하는 제약사들은 아마 줄을 쓸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약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독자적으로 이 복제약들을 만들면서 바이오 시밀러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감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강점이면서 또 한편으로 약점인데,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공장 가동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발주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발주를 많이 받으면, 수주를 많이 하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또 그 반대로 그 발주가 줄어들면 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독자적인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확보된 약들을 갖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영업을 띄워서, 그러니까 공장과 영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굳이 다른 그 다국적 제약사들의 발주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그 어떤 그 임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진도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스의 미래 그 수익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1분기를 보시게 되면 이 CDMO 쪽에서 전체 매출액이 67.4%, 항체의약품 쪽에서 이제 이쪽 매출이 발생했고,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29.6%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매년 꾸준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이번 1분기 매출은 9,469억 매출을 발생시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지만 직전에서 1조 원이 넘었던 때보다는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도 지금 2,212억,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9,469억 매출액에 그 2,212억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엄청난 그 수익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1,793억이 발생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은 이 삼성물산이 43%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고 삼성전자가 31%를 갖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최대주주 지분이 74.35%라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한 25%밖에 안 되죠. 이 중에서 또 기관 투자들 빼고 뭐 하면 실제로 소액주 투자주 지분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는 이 언제든지 품절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제 올해와 내년 해서 이제 제5 공장을 지금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제5 공장은 올해 그 공사가 끝나고 내년 3월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공장이 가동을 하면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공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로스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로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스의 최대주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거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이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의 최대주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가장 쉽게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삼성바이오로스를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스의 그 가치는 존재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스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의 이 기업 가치가 상승이 삼성물산에만 좋은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을 시작해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순환 출자 구조, 물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이런 그 순환 출자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의 이 지분 소유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이 삼성바이오로스의 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거는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낸 이후에 오늘가가 삼성그룹의 그러니까 지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할 때 삼성바이오로스의 주가는 제대로 빚을 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도 삼성바이오로스를 직접 방문해서 이 공장 짓는 것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이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 삼성바이오로스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스 자체가 실적도 꾸준히 개선하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이 삼성바이오로스가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점에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대해서 한 2년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장기적인 포석으로 삼성 바이오록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삼성 바이오록스는 기본적으로 매출 외형이 4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이제 말 그대로 바이오주 중에서 매출 4조면 대단한 기록을 내는 거고,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삼성 바이오록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